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비디오로는 인사드리지 못하고요. 오디오로만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유님 아침 일찍 시작하시네요. 아침 방송이 있는 줄 몰랐는데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용카를 하고 또 부득이 개인적 용무를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디오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칼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칼은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 규탄 집회를 이어가면서 한국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소식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과 규탄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당에게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삼진아웃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황당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안팎에서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언론 탓만 하고 있다, 이런 냉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네. 아니, 법무부가 말이죠, 이런 오보를 내는 언론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뭐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뭐 이랬던 한국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 뭐 가짜뉴스 정도가 아니라 불공정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를 콕 찍어서 출입 못하게 하려 한다. 네, 이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자기들이 정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언론에다가 전가시킨 이런 몹쓸 태도인 거죠. 거의 몰락의 징후가 뚜렷한 한국당입니다. 네. 그레이스 정님은 황품권 역겨워서 TV를 못 켤 지경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한이방님, 용 PD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너무 워크홀릭 아닙니까? 네, 여러분과 약속한 방송이기 때문에 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쉬겠지만 오늘 같은 날 쉴 명분이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디오는 오늘 비디오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오디오로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곧바로 광고 듣고 한국당 수도권을 포기했나, 황교안에게 반항도 못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실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광고 만나보시죠. 아이고, 제가 어제 정치부심 라이브에서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두는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만두입니다. 뭐 육즙은 물론이고요, 이게 말이죠, 사실 만두피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만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속은 맛이 없고 피는 너무 두꺼워서 밀가루 기운 때문에 역겨운 분들, 네, 풀무원 얇은 피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최강의 즉석만두, 풀무원의 얇은 피 고기만두, 김치, 또 김치만두도 있었어요. 자, 이것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이제 만두 사러 마트 가지 마세요. 네, 이게 참, 그러면 또 중소상공인들이 우시겠네요. 네, 마트에서도 구매하시고요. 좀 더 싸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뭐 한 10중 10중 한 10번 살 거 10번 살 때 한두 번 정도는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면 편하게, 게다가 압도적 최저가로 문 앞까지 배송됩니다. 만두 전문점에서 먹던 0.7mm
얇은 피의 압도적 식감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아시죠? 풀무원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민주당 내 불출마를 선언해서 중진 용퇴의 물꼬를 튼 원혜영 의원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기농법을 시작한 풀무원 아니겠습니까? 자, 수많은 미담이 있는 회사입니다. 풀무원. 믿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말 착한 기업이 정말 맛있게 만든 제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지윤님, 비비고보다는 풀무원이 더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어제 제가 만두를 참 좋아하는데, 와, 세상에 만두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도 있구나. 놀랐습니다.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꼭 드셔보셔야 돼요. 풀무원, 얇은 피, 고기엔 김치만두.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태극기만 껴안고 극우웨이, 수도권 의원들 이러다 전멸. 네,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연일 태극기 부대와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에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한국당 집회 장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문재인 체포, 문재인 간첩 등의 문구가 등장했고 참가자 중에 일부는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래요. 아니 뭐 법은 폼으로 달려있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전멸이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에 민감한 의원들, 중도층 표심이 떠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상태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쟤는 뭐니? 이런 거죠. 네. 수도권의 한 의원 말은 지역구에서는 지난 2주 동안 당이 급격히 오른쪽으로 갔다고 성토한다. 보수적 성향의 어르신들마저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건넨다. 이대로 가면 영남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에게 직언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직언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직언했다가는 막 황교안이 얼굴 붉히면서 너 지금 나한테 까부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런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네. 특히 수도권 의원에게서 이러다가 전멸한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데 충청 강원권 의원들은 또 다른가?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농성 당번제만 끝나면 곧바로 지역구로 내려가서 서울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을 계획이라면서 당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어요. 공천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과 거리를 둔 채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떠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보수 야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축이 돼서 다음 달에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은 한국당을 떠난 중도층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야권 인사는 안철수 호출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결국 황교안 대표가 당을 오른쪽으로 이끌면서 새로운 공간이 열렸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 2016년 4월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국민의당. 근데 국민의당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인사들이 만든 당입니다. 뭐 개중에 김성식 같이
보수 야권 쪽에 몸담다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국민의당 깃발 들면서 거기 합류한 그런 정치인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다수는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수당 표, 자유한국당 표를 대거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몰락의 수준으로 추락시켰는데, 쪼그라뜨렸는데, 이거 보면 참, 뭐랄까요. 보수층들이 이미 20대 총선부터 마음 둘 곳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새로운 보수당이 활동할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이런 보수 정당이 선택받을 그 공간이 있다니까요. 아니 보수를 찍자니 이건 뭐 냉전 수구적이다 못해 꼴통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다 표 줬다가는 아이고 진짜 없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 얼마만큼 바람을 일으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차피 뭐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참 당장 집권하기도 힘든 이런 합리적 보수에다가 조금씩 그래도 물 주는 심정으로 표를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네. 라니 신랑님, 네. 황교안은 총선 패배에도 자기 당 의원들 탓할 겁니다. 뭐 자기 당 의원 탓하나 마나 총선에서 몰락하면은 이제는 황교안 책임이 돼버렸는데. 자, 그래서 황교안이 뭐 떠들어봐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아마 뭐 남 탓을 하지도 못하고 몰락할 거예요. 레드에어님, 아유 어제 아름다운 꽃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황교안은 싫은데 황교안이 이 총선 때까지 완주하도록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황교안이 너무 고마워요. 예, 또 나경원 환상의 듀오 아닙니까? 나경원의 중도하차를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네. 자, 수도권 의원들의 그 위기감, 공포심이 지금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 수도권의 지금 정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자유한국당은 아닌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닌 거야. 자, 이름으로써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공간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치 보시면서 또 다소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괴뢰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괴뢰 표현이 좀 너무 센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일본이 만주에다 세운 나라가 뭡니까? 일본국이 아니라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만주국을 일본의 괴뢰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만주국에서 장교가 된 박정희 일본군이라고도 하면서 일본의 괴뢰군 장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는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위성 정당 그리고 괴뢰 정당에다가 이제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표를 충분히 얻어가지고 비례대표에서 한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보고 여러분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어주시고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주세요. 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들끼리 농담으로 또 홍준표 같이 당 외곽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페이퍼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걸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야 4 더하기 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당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여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4 더하기 1 협의체와 민주당이 지금 선거법 개정안 협상 서로의 의견 차이를 많이 좁혔는데요. 이대로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충분히 의석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은 4 더하기 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건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뭐랄까요, 정략상 보면은 심재철의 이 발언이 상당한 어떤 그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선거 결과에서. 비례한국당 창당이 현실화된다면 정당 득표율이 20%만 돼도 비례대표 의석을 20석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4 더하기 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약 2배가 많습니다. 예. 8석에서 9석 정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이렇게 비례한국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한 2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는 국민들이 바보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꼼수를 국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이런 한국당의 꼼수가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나쁜 여파를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난번 지방선거 폭망했는데, 이번 총선도 폭망할 것이다. 가지마 삼겹살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MJ코님, 그러면 민주당도 만들지 않을까요? 불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당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미 이런 투표,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표의 어떤 패턴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은 그건 부적절해 보이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한국당과 달리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면은 비례대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임할 때 국민들이, 저 사람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떤 개혁에도 상당한 개혁성을 담았구나, 진정성을 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국당처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거 만들어봐요. 비례민주당 이런 거 만들어봐요. 웃음거리가 되고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기득권 정당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제 괴뢰 정당을 만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비례한국당을 만드시겠다. 정말 국민을 뭘로 하는 건지, 이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뭘로 하는 건지, 하여간 쿠데타 세력이 만든 당에 쿠데타 세력이 만든 당, 그 당의 후예를 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정말 비루하네. 한국당이 비루하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김용민이가 비루하다,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응? 에이, 설마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이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